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호입니다. 제 출마 선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은 비단 저 개인을 도지사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망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기도의 어떤 새로운 요구나 또 새로운 희망, 이것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좀 송구스럽지만 이게 출마 선언의 공식적인 형식상 이렇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계시게 된 것을 사전에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 이렇게 출마 선언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엄동설안에도 전기료가 두려워서 전기장판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때문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그리고 또 외곽에서 다시 시골로 이사하는 서민들, 쓰레기를 치우려 새벽부터 뛰어다니기도 바쁜 청소부들, 막걸리 소비마저 줄어 배달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든 자영업자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말문이 막힙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질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생활의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인 가구당 1억 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찍 퇴직한 기술자와 전문가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정규직도 해고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폐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둥지를 튼 사람들, 싼 전셋집을 찾아 서울에서 쫓겨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경기도민입니다. 내일이 없는 경기도, 희망을 잃어버린 경기도, 이제 경기도민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선택, 새로운 경기 시대를 열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경기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경기도 없이는 대한민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항상 수도 서울의 변방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의 인구가 1,200만 명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고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덩치만 큰 공룡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가슴 속에는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수많은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온전히 경기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상실한 경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낡은 경기도를 걷어내고 새로운 경기도 시대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변방의 역사를 마감하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리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대한민국 경기도 시대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세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딛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경기도만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세계는커녕 서울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풍부한 인적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은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도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 그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양질의 젊은 인적 자원과 풍부한 자산을 새롭게 디자인할 참신하고 유능한 새 지휘자를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경기도 시대를 이끌어갈 희망의 항해사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경기도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새누리당 12년 동안 경기도는 역동성을 상실했습니다. 도민 1인당 소득 수준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실업률은 높아가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은 곳이 또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것이 새누리당 12년의 결과입니다. 낡은 세력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능한 새누리당에게 더는 경기도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십 년간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명백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특권층과 특정 기업을 위한 독선과 반칙들을 내버려 둔 채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단죄하고 반칙을 바로잡아야 민생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아래서는 시민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으며 주민 자치도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시민들의 운명은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의 불법 권력을 심판하고 불법 권력을 판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주권 역시 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도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빼앗긴 시민의 권력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참된 권리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기도 시대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정한 새누리당 권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당부터 바꿔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야당 권력의 달콤한 맛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분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은 냉소를 넘어 분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은 부정선거라 말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한 줌의 권력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보다 개혁적으로 혁신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출마를 결심하는 이유는 기존 정치로는 민주당을 변화시킬 수 없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치로는 경기도의 새로운 대안과 민주당의 필승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에게 경기도는 청장년 시대를 보낸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대학 교수와 언론사 전문기자 겸 논설위원 그리고 국정홍보처장을 지내면서 제 안식처였던 곳 그리고 정치를 시작했던 곳도 바로 이 경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고학생이었습니다. 야간 고등학교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강제 징집을 당했고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도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잠시 유보할 수 있었던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제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다름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그리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 말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대물림되고 있고 학력도 세습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저희 젊은 시절의 희망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사람답게 사는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기도 시대를 열어갈 3가지 공약,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북부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겠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 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켜 냉전과 저개발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경기도는 권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정책과 전략으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문화, 경제와 여건에 맞는 지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지역을 그 특성에 맞게끔 평화특별자치도로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습니다. 국회와 협의해서 평화특별자치도의 인사, 입법의 자율권은 물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권력은 남북 간의 갈등을 이유로, 냉전을 이유로 경기 북부 주민에게 시민권을 제약해왔고 경제적 불이익을 강요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분단을 이유로 불이익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 주민들도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대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생태 환경, 평화, 공존이 넘실대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 경제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출판 등 지식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평화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를 유치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전략을 결합 발전시켜 골고루 발전하는 경기도와 함께 평화가 만기한 평화자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경기 북부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독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빅데이터 디지털 경기도를 설립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도정을 디지털로 통합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검증하는 체계도 갖추겠습니다. 디지털 경기도청은 모든 도정이 도민의 손바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기도청은 도지사, 관료, 단체장 등 극소수가 가진 권력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관리로 예산을 대폭 절감할 것이며 그렇게 아낀 예산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관련 기관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촘촘한 그물망처럼 경기도 구석구석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여 병원이 없는 곳에는 병원을,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에는 어린이집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도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점차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치 기반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발전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승자 독식 경제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문제는 승자는 소수지만 패자는 다수라는 점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살아가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낮은 예산으로는 지자체의 복지 실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도민이 참여하는 자치복지로 경기도의 복지 공동체를 확장하겠습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자치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복지에 직접 참여해 자치가 커질수록 사회복지도 커질 것입니다. 육아, 교육, 노인,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치 기반의 복지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은 의식주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회적 낙오자도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마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는 영화관, 목욕탕 등 설립을 의무화해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병원, 유치원 등을 우선 설립해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민복지의 핵심은 안정적 일자리입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민 모두가 사장이 되고 사원이 되는 1만 개의 경기도 협동조합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생 공유 경제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복지 예산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다시 말해서 OECD 평균 복지 예산을 고려해서 각 분야별 최소의 복지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10년 전에 전화 한 통화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그 전화는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화였습니다. 일면식도 없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화로 저는 칼럼을 쓰는 기자, 대학생을 가르치던 교수에서 정치의 최전선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운 저로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또 다른 커다란 영광을 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놓고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퇴임과 함께 저는 진보의 미래를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치는 제 삶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가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통곡이 저를 정치 현장에 끌어들였습니다. 두 분 대통령의 못다한 꿈, 두 분 대통령님과 함께 했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편가르는 인연, 지역감정, 학연,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대화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정치적 스승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국회 의결 사항이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저희가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당 부분의 국회의원님들과 도의회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기초단체 의원님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아마 이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아마 그 국회 통과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자치도가 되면 인사와 법률 입법권에서 그 완전한 자율권은 아니고 약간의 자율권이 주어지죠. 아울러서 평화특별자치도가 됐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해서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특별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바뀌면 분도가 되니까 그걸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남부대로의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가고 북부는 통일에 대비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은 여기도 좀 썼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그 국민들과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그 절망감 또 분노가 우리가 정치권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출마를 했거나 출마를 예상한 그 중진 국회의원님들 또 장관직까지 경험한 그 중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로부터 많이 배워야 되고 이분들이 지금 이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지금 어쨌거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의 이 분노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엄청난 질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분노와 질책을 일정 부분 담아내서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마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론조사에서 김진표 의원님과 오차범위내 제가 2등이 나온 그 조사 결과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죠. 그만큼 현직 의원님들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직 중진 의원님들이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무력함과 어떻게 보면 실패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 있는 분들이라고 아마 당원들은 생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도지사의 출마를 권유했고 또 나가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결정한 것은 한 2달 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설득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그냥 뭐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의미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면 민주당원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당이라는 좁은 틀에서 경선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경선에 임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다. 이렇게들 저를 설득을 했고 여러 가지 지표로 저를 설득을 해서 제가 동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뭐 최근에 나타난 데이터가 이제 리서치뷰에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데이터들, 그와 같은 데이터는 기존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요구가 이미 분출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기자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따로 독립을 시켜서 과연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또 특히 그 평화경제라고 제가 용어를 썼는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또는 평화교육 또 지식첨단 기업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평화경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 남북 경제 협력을 평화특별자치도 수준에서 과연 제대로 이렇게 낼 수 있겠느냐. 이제 아마 이런 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물론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보 전략이나 외교 전략에 규율을 받겠죠.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재량권은 저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그것이 문을 닫고 국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단계를 좀 넘어서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 단위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평화적 관계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국가가 이뤄내는 어떤 부정적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 단위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랬지만 그 앞서 김대중 대통령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91년도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젊은 청년 박사들과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공부를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적 정당으로 민주당을 복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친노인 것은 맞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적 전통을 복권하는 것이 제 정치적 행위의 가장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가장 적통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친노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친노가 아니라 광범위한 민주당의 어떤 개혁적 블록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친노라는 규정을 구태여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발전적으로 보면 이 민주당의 개혁성을 회복하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 개혁적 전통을 복권시키는 것이 바로 저희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보통 이제 특별법이 마련되면 몇 천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죠. 뭐 재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지역의 특별법을 개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체적인 이 재정 자립도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중앙의 재정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기 지금 이제 1단계는 내부에 이제 전략을 짜고 2단계는 경기도 내부에 분리 준비를 하고 3단계는 이제 입법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1, 2단계를 통해서 그 규모를 추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분단에 드는 수많은 비용을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뽑아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은 아직 뭐 실체가 다 드러난 건 아니죠. 안철수 현상 또는 안철수 신당의 현상의 핵심은 민주당이 지금 채찍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홍보처장을 하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여론조사를 했고요. 또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겸 기획팀장을 할 때 수많은 여론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경고등을 켜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고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정당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또는 연대하자고 구걸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들도 과거와 같은 단순한 이벤트로서의 단일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바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적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혁신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개혁 전통으로서의 민주당을 다시 복위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야말로 비로소 국민들과 당원들이 그래 민주당 제대로 하는구나 하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없이 그냥 민주당이 대세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먼저 혁신하고 개혁 전통을 복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충분한 동의를 받아서 연대를 할 건지 경쟁을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서울과 인천과 강원도와 충남은 젊고 개혁적인 후보들로 어느 정도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를 어떻게 개혁적인 인물로 전진 배치해서 바로
개혁적인 민주당을 복권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낼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평범한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의 민주당의 이름으로 경기도를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에서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제가 역점을 둔 것이 그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그 김한길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은 햇볕 정책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점에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특별자치도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당론으로 만들고 이것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김창호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는데요.